연말정산 효율적인 돈 사용법. 안녕하세요, 버킷TV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율적인 소비 방법입니다.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선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은 직장인들 연말정산 평균이 70만 2천만 원이 환급받았다고 하네요. 직장인들 144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이 돌려받은 금액은 생활비, 저축 및 대출 상환, 주식 투자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예상 금액을 봐보니까 저는 한 2만 원 정도 받던데 미혼의 독신이라 안 뱉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려면 시스템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그런 제도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민간기업이랑 같이 삶을 영위하거나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이 국방, 치안, 도로, 공항, 전기, 난방 등을 SOC를 구축 및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나온 1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세금을 매기고 연봉에 비해 기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겐 환급,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내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구조를 보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게 총 급여고, 거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들어가고,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세액 감면 및 공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그게 연말정산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봐보면은 본인 청급여에서 비과세급여란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월급인데, 그걸 통해서 총급여가 산출되면은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체크카드 사용 금액 등의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공제 이후에 나온 연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 6%에서 5억 초과할 경우 42%까지 월급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공제의 의미가 예컨대 연봉이 4,800만 원이면 소득공제를 안 받으면은 이 과세표준에 따르면은 6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공제를 200만 원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 받는 돈은 4,800만 원이지만 저기 과세표준에는 4,600만 원으로 인식이 돼서 세액이 582만 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는 효과가 더욱 좋고요. 여기서 세액이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이 남아있는데,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거고,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이 나온 뒤 그 금액이 깎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수학식으로 표현하면은 총급여 빼기 비과세급여 빼기 소득공제가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 빼기 세액공제 빼기 기납부세액을 뺀 게 연말정산 환급액이 됩니다. 세액감면 공제는 보듯이 저렇게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금액 사용 유형별 공제율인데, 최저 사용 금액이 일단 총 급여액의 25%고, 신용카드는 30%, 현금연수증 60%, 도서,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8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는 일단 본인 소득의 25%, 4분의 1을 사용한 이후부터 위의 비율로 공제가 되고, 숫자가 딱 떨어지게 예를 들어보면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그냥 사용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체크, 현금 영수증이 60%, 전통시장이 80%로 작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용분에 대해서 80%로 공제가 됐는데, 평소 공제 한도라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1,000만 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과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되니까 사용할 여력이 된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한도도 있는데, 공제 한도를 보면 7천만 원 이하자, 7천만 원에서 2.2억 이하자, 총급여 1.2억 초과자로 나눠집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100만 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처에 시장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주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급여 1.2억 초과하고 싶네요. 뜬금없지만. 만약에 자기 집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전통시장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통시장 톤통이라는 윗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연말정산이 지금 많이 간소화돼서 자동조회가 되지만 자동조회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밑에 항목인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중고생 교복, 체육복 포함,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되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올해 변경사항으로는 위에서 말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과 취업자에 대한 우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보면은 정부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정책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잘 골라서 13월에 폭탄이 될 수 있는 이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거를 도와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뱅크샐러드나 핀트 같은 가계부 어플을 카드를 연동하면 이제 자동으로 소득공제까지 계산을 해주니까 미리 해놓으면 연말정산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험료 130, 의료비 79,000, 신용카드 870,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12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의식하고 쓰긴 썼는데 신용카드를 1,000만 원까지 썼어야 되는데 연봉이 4천이니까 좀 덜 썼고, 주택청약 저축이랑 전통시장을 좀 더 많이 가서 추가 소득공제를 노려야겠습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소비 방법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